중심에 저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지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예, 저기 이스라엘이나 우리들 보면 저를 전에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저장소를 일반적으로 자연적 형태가 뭐냐면은 수위가 높은 곳에서 함량하게끔 만드는 그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가 있으면 그 일대에 그 지하수 유역이 있다고 하면 그쪽까지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인공 함량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기 참고로요, 저희는 수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리산에서의 물이 다루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물이 적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복개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비가 이게 오셨을 때 항상 있으면 거의 배 위에까지는 차거든요. 그럼 그 물들이 지금 현재 구두시와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데 그것을 천으로 흘러보지 못하고 하수정물 처리정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아까운 물들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되게 난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한테 비전공자의 한계인데요. 좀뭐 알량한 그 아이디어 상황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천화 시켜서 정도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약점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유출수의 개념 자체가 폭우로 인한 유출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유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유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 하루 지역에 분명히 조례조를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제한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 한번 제한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지소 가능발전 협의회 이은입니다. 오늘 진짜 보니까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 이렇게 준비한 자체만 또 어려운데 발표까지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 어린이들 이론적으로는 해봤자 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학교 앞에 차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체험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의 기압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발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와 우리 학생과 연계되어서 학교 앞에 이렇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어요. 그거에 좀 진행을 교육청하고 해서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다른 학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모니터링을 좀 역할을 맡아서 뒤에 있었던 박흥석이라고 하는데 그 시민 이너셔티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그 박사님 발제를 들어보면 이제 기존의 기술 지속 가능 발전이 그동안 이제 환경 보호라든가 보전 중심의 논의에서 개발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분명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수요를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이제 그동안의 관 중심이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일부 그 특정 목소리가 의해서 현실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던 방식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그 방식과 방향이 적절한 방식 개발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드리면서도 동의를 하면서도 시민 이니셔티브가 잘 안 됐던 요인들 또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걔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총칭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시민의 의견을 담는데 그럼 어떤 시민이냐 이런 구체적인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제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이니셔티브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 담론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행돼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시민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가족들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는 7년 동안을 사실 후회를 느끼면서 가장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시민 미리넬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약간 자리인데 이때 사실 저희가 참 아쉬웠던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시정연구원들 같은 연구기관들은 굉장히 좀 별개 얘기입니다. 공무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학생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시에 필요한 정책들 그리고 사실 그 시에 필요한 정책이 제일 그거를 이제 빚을 많이 느끼는 것이 공무원분들이고 그 공무원분들께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은 두 개의 수요에 의해서 하나는 그 민선 시장에 의한 하나는 진짜 시민들의 어떤 말 그대로 수요에 의한 것들인데 어느 쪽으로 오든 간에 크게는 시민들의 수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위해서 정책 발굴할 때는 결국 시민 리빙랩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이라도 시민을 모시고 내가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도 한 번은 거치고 이걸 하게 됐는데 이때 제가 했던 거는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제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아주 쉬운 사업들 이런 쉬운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뭐 시민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서 주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모신 분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일반 시민분들이 아니라 뭐 주민단체의 무슨 땡땡 협회 장님 뭐 이런 저희도 모실 수 있는 게 주민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겨우 자발적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느끼는 게 사실상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내게 만드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 필요한 것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신 분들까지 목소리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활동가를 많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가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개발원과 같이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구원이 없는 지역에도요. 인구 한 30만만 되는 도시나 시군들에도 사실 그런 지역 기관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는 군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경경 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경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불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각 지역에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다 연구원이 다 있어요. 경기역, 경남면, 그다음에 뭐 광주면, 전남면, 전북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도시 틈에 의해서 사실 인구 100만이 가까이 되는 데도 있죠. 화성도 있고요, 청주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시정연구원이 있고요. 시정연구원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연구원에 찾아와서 노크를 해보십시오. 저도 사실 제가 제안했던 연구들 중에는 시민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소상공인 협회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정말 크시잖아요. 와서 우리 소상공인 크게 생겼는데 뭘 해야 돼? 사원에 스타필드 들어올 때 몇 년 전 일입니다만 그랬을 때 이제 연구원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연구지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좀 제가 생각할 때 최초의 필요는 시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개를 신다는 게 아니라 화끈한 성격을 가진 시민분께서 먼저 패션에이트 이슈가 되셔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는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등재지나 게재지나 아니면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그 발간을 해서 발간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실 연구 집단들도 있고요. 또는 그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진흥원, 개발원, 테크노파크 뭐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저런 것들은 특정 권력 집단을 위하거나 특정 기업인을 위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출연기관들의 목적을 대부분을 보면 시민사회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김해에서 살고 있고 고향은 부산이지만 사실
제 고향과 그리고 이제 김해와 창원과 이런 부산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가족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창원시정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왜 거기에서 하지 않고 김해에서 하게 됐느냐는 일단 창원이 신청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의 추억이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정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좀 이 자리에서 무거운 얘기지만 특정 정권이 도와줘야지만 지속가능 발전 대회가 잘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지속가능 발전이 정권과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민주주도적이었고 특정 어떤 한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정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 자리에 올 때 예산 없이 저희 가족들이 제가 번 돈, 남편이 번 돈, 저희 아이 용돈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민분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걸 동참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정말 3시간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3시간 맞춰주시는지 대단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지막 발제를 하신 워터 스쿨존을 제안하다 하시는 발제자 한서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미래의 지속가능 발전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배가 좀 많이 되시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마나 밝아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서연 발제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스쿨존을 제안하다 좋은 아이디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물을 많이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이 수업과 병행하는 친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서연 발제자님이 가지고 많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는 없지만, 친수 공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 마음은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정말 아까 저기 다른 오늘 참석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한번 정식으로 제안하셔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가는 김해에서 1호로 또 대한민국 1호 친수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다음 순서가 부산시 지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또 순서가 있어서 이상으로 모두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